남평문씨 시조 문다성의 휘는 다성, 자는 명원호는 삼광, 시호는 무성공으로 전남 나주시 남평면 풍림리 문바위에서 신라 말에 태어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자광록대부 삼중대 광보국 상주국, 동평장사, 사만벽 상공신, 남평계국백으로 봉군되시고 시급 3천호를 받으셨으며 98세에 별세하셨습니다. 무성공휘 다성시조님의 묘소가 전하지 않으므로 1993년 탄강지인 전남 나주시 남평면 풍림리의 문바위 옆에 설단하고 매년 3월 20일 단제를 모시며 장현서원에 배양하여 9월 중정일에 유림에서 제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바위는 전남 민속자료 32호로 시조단의 서쪽에 있으며 2000년 11월 문암각을 지어 문암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조단 동쪽의 장자못은 1970년경에도 고기가 많아 수렵도 하고 시조단 앞으로 배가 다녔으나 토사가 쌓여 매립된 상태며 주변은 논이 되었습니다. 장현서원은 직선거리 300m 정도로 마주 보입니다. 남평문씨는 크게 10개 파로 구분하며 파조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충해공파. 파조는 충해공 입겸. 10세 충해공 휘 입겸은 충해공파 파조이시다. 아버지는 숙선이며 충선공 익점의 형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좌승선, 한문지우를 거쳐 전중내급이 되셨고 부인은 청주정씨이다. 후손 중에는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크게 활약하신 모계공 위가 있으며 후손들이 경남 거창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2. 헌납공파. 파조는 헌납공 중용. 11세 헌납공 휘 중용은 충선공 익점의 장남으로 헌납공파 파조이시다. 자는 도보로 고려 충무광 4년천 348에 출생했으며 37세인 우왕 18년 문과급제 사간원 헌납을 지내고 조선 때 불사이군을 고집하시며 사임하셨다. 아들로 승로, 승손 두 아들을 두셨으며 묘를 실전하여 2004년 도천서원 입구에 설단하였고 매년 4월 5일에 단제를 올리고 있다. 3. 순질공파. 파조는 순질공 중성. 11세 순질공 휘 중성은 충선공 익점의 둘째 아들로 순질공파 파조이시다. 고려 충정왕 2년 1350에 출생하셨으며 우왕 11년형. 중용과 함께 문과 국자 진사의 급제 한림원 학사가 되셨다. 이성계의 전행에 봉직 중이던 한문지우 간이대부를 사임하고 태종 5년 1405 동생인 중실, 중계와 함께 수차례 벼슬을 주며 불렀으나 불사이군을 고집하고 사양하였다. 별세 후 정원대부 병조판서 예문관 대제학에 추중되셨다. 아들로는 화, 임, 빈세 아들을 두었다. 묘는 실전하여 도천서원 입구에 설단하였으며 매년 양력 4월 5일 단제를 모시고 음력 3월 20일 삼락제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에서 제양하고 있다. 4. 의안공파. 파조는 의안공 중실. 11세 의안공 휘 중실은 충선공 익점의 셋째 아들로 의안공파 파조이시다.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부친의 불사이군 유언을 지키기 위해 간이대부를 사임하셨다. 사후에 참지문 하시 중에 추중되었다. 아들로는 래, 영, 종종, 평자 오남을 두었다. 묘를 실전하여 2004년 도천서원 입구에 설단하였으며 매년 4월 5일 단제를 올리고 있다. 5. 시중공파. 파조는 시중공 중진. 11세 시중공 휘 중진은 충선공 익점의 넷째 아들이며 시중공파 파조이시다. 고려 때 성균관 진사 실학밀직부서 참지문화 시중을 역임하셨다. 아들로는 헌, 유, 영 삼남을 두었다. 묘를 실전하여 1976년 전북 옥구군 회현면 고사동에 설단하고 단소 옆에 영모제란 재택을 세웠으며 음력 3월 15일에 제양하고 있다. 6. 성숙공파. 파조는 성숙공 중계. 11세 성숙공 휘 중계는 충선공 익점의 다섯째 아들로 호는 창주이며 성숙공파 파조이시다. 고려 때 문과에 급제해 예조판서도 첨위에 이르렀고 예부상서로 봉직하였다. 조선 개국 후 사임하였으며 은거 중이던 태조 4년 1395 조정에서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86세에 돌아가시니 조정에서는
정원대부 의정부자 찬성에 추증하고 시호를 성숙이라 하였다. 아들로는 길, 보, 필세 아들을 두었다. 묘를 실전하여 도천서원 앞에 설단하였으며 매년 4월 5일 단제를 올리고 있다. 7. 감천군파. 파조는 감천군 구. 구 감천군 휘구는 감천군파 파조이며 시호는 경양이다. 아버지는 제도이며 안동부 감천현에서 태어나셨다. 조선 초기에 좌정승을 역임하셨고 감천군에 봉해졌다. 경북 예천군 감천면 현내리 큰 제사골에 묘소가 있으며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제양을 올리고 있다. 8. 남제공파. 파조는 사간공착. 오사간공 휘착의 호는 남제이며 남제공파 파조이시다. 고려 의종 14년 1160에 출생. 문장이 저명하여 명종 14년 1184년에 등과하였다. 대제학으로 재임할 때 왕이 탐나에 문교가 없음을 불쌍히 여겨 1194년 명종 24에 공을 탐나로 특파 선학해 하니 이 고장의 문물은 공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에 문씨 제주입도 시조가 되었다. 서거 후 상주 국평장사를 추증하고 가나군을 봉하여 시호를 사간이라 했다. 고씨 부인과의 사이에 아들 양부를 두었다. 묘소는 실전하여 1981년에 예손들이 정성을 모아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하기리에 추모탑을 건립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4월 5일 청명가절에 추모제양을 봉행하고 있다. 9. 충익공파. 파조는 충익공 다라느. 구세 충익공 휘 다라는 충익공파 파조이시다. 고려 충수광 6년 1337 남평에서 출생하여 이교의 따님 고성 이씨와 혼인하셨다. 우왕 때 대오군을 제수받고 동지밀직사사로 영전하여 추충익 제보조 공신의 호를 받음. 경기, 충청, 경상도 도채찰사로 왕명으로 군대를 순시 중 외적 1천여 명을 소탕하였다. 원나라로 우왕을 배행하던 중 말을 탄 채 물을 건너려는 왕을 위험하다고 만류했다가 왕의 길을 막았다 하여 삭탈관직까지 당하고 찬성사가 된 후 헌사의 탄핵으로 하포, 철원으로 잠시 귀양을 다녀오시고 삼사오사를 임명받은 후 이임의 탄핵을 받아 다시 유배를 당하였다. 공양왕 4년 1392에 순평군으로 봉해진 후 56세에 별세하셨다. 아들은 계종과 효종이다. 저산서원 전북 김제시 공덕면 제만리에서 매년 음력 2월 16일 배양하고 있다. 10. 판도판서공파. 파조는 간해공근이. 8세 간해공휘 그는 판도판서공파 파조이시다. 아버지는 녹천이며 봉상대부 판도판서를 하셨다. 고려 말기에 혼란한 전국에 실망하신 간해공 근께서 아드님 세봉 세린과 함께 대하촌 합천의 예시름에 낙향하시어 합천의 남평문씨 입향조가 되셨다. 경남 합천군 용주면 선목리의 단을 모시고 고현재 마이너스 경남 합천군 용주면 놀이에서 매년 음력 10월 9일 제양하고 있다. 남평문씨는 인구 42만의 종인 2000년 인구조사 결과에 이르는 거족이며 국내 성씨 중 단일본으로서 21위인 자랑스러운 문벌입니다. 1983년도에 대동보 편찬시 상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자 대종의 총회에서는 보계상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를 시조는 무성공 문다성이요 중시조 1세에 경절공 문익 선조로 기재토록 하고 12건의 남평문씨 대동보 마이너스 임술보를 발간했습니다. 시조 문다성은 역사적 인물이라기보단 설화적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삼국시대 인물이라면서 시대가 안 맞아 손쉽게 후삼국시대 인물로 바꿔버렸다는 것 자체가 교차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허구의 인물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따라서 시조단을 만들어 종중에서 제사를 지내지만 시조 밑으로는 자료가 없으므로 대수를 정할 때는 중시조 문익을 일대로 쳐 계산한다. 문익은 고려 숙종대의 인물로 고려 시대의 문공원의 금성문에 등장하는 최초의 실존 인물이다. 문다성부터 문익까진 꽤 족보가 먼 편이다. 문익의 아버지는 이군 6위 소속의 무관이었고 문익은 중서문하성의 관직을 거쳐 문관이 되었다. 문익의 세 아들 문공인, 문공원, 문공유 삼형제의 등장으로 가세가 매우 크게 성장했다. 문공유는 남평현 개국자로
문공인은 평장사로, 문공원은 배항공신이 되었다. 이 기세로 무신 정권대에는 매우 잘나가 문벌 귀족 가문 중 하나이기도 했다. 고려 때의 대표적 인물로는 무신 정권 때의 네임드급 문신 및 무신인 충숙공 문극겸이 유명하다. 딸이 이방의 동생 일인의 아내, 즉 문극겸이 장인, 일인은 사위이다. 일인과 문극겸의 딸의 6대손이 이성계이다. 그리고 고려 말의 목화씨로 유명한 문익점도 유명하다. 현 제주도에 있었던 탐나국의 최고 권력자인 성주를 세습하던 고씨와 연합해 성주의 권력을 넘보던 왕자를 세습하던 제주 양씨를 밀어내고 남편 문씨가 약 400년간 왕자를 세습하기도 했다. 여기서 뜬금없이 남편 문씨가 등장하는 이유는 제주 고씨의 탐나 서쪽 지역이 동쪽의 제주 양씨에게 위협받자 육지의 세력인 고려의 중앙정부 귀족들과 권력적으로 연대하려 했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는 무신들 간의 다툼으로 혼돈의 상태에 놓여 있었기에 무신들에게 잘못줄을 대었다가는 역으로 숙청될 위험이 높았다. 따라서 문신 출신이면서 무신들과 가깝고 또한 지리적으로 제주도에 가까운 남평나주의 문씨가 정치적 차선적으로 선택된 것이다. 고려사전료 제열 4건에서 제열 7건 그리고 시족 원유에 따르면 제주 고씨는 탐나에서의 지위를 지키고자 재상이자 상장군이었던 문극겸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였고 문극겸의 아들들인 문우식, 문유필 때 되어서야 고려 고종식이 군사를 보내어 제주 양씨를 축출하고 제주 고씨는 탐나의 서쪽, 남평문씨는 탐나의 동쪽으로 함께 권력을 분점했다. 그 결과 제주 고씨는 고려의 중앙정부와 연주를 대고 지속적으로 성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남평문씨는 약 400년간 탐나의 동쪽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다만 조선조 때에는 별로 가세가 흥한 편이 아니다. 1406년 문가학이 역모를 꾀해서 그런지 조선조 때의 유명한 인물을 찾아보려면 대충 의병장이니 그저 그런 관료가 나올 정도다. 아마도 현 족보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문익점이 여말선 초에 고려 라인을 타다가 배제당했던 듯하다. 그나마 목화버프로 사후 공신은 됐지만 중앙정계에선 멀어져서 당장 그 아들만 해도 빈곤해져 문익점의 동문인 권근이 태종에게 문익점 아들에게 벼슬 하나 주라고 했을 정도. 오히려 현대에 들어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고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국가희전 서열 1, 2위를 모두 남평문씨에서 차지하는 등 더 잘나가는 양상이다. 고려시대 문익 숙종 때 문화성사, 서북면 지병 마사 등을 지냈고 풍산군에 봉해져 가문의 기세를 세운 기세조로 평가됩니다. 문공유, 문유필 고려 후기 재상으로 활동하며 남평문씨를 고려 명문가 반열에 올린 핵심 인물들입니다. 문극겸 1197 무신 정권 때의 네임드급 문신 및 무신인 충숙공 문극겸이 유명하다. 문다성의 17세 손인 문극겸은 남평문씨의 중흥지조로 불린다. 사위인 일인의 6대손이 바로 이성계입니다. 문익점 1329만 1398 고려 말의 목화씨로 유명한 문익점이 유명하다. 우리나라 의복혁명의 기수 사무당 익점은 남평문씨가 자랑하는 인물이다.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들여와 전국에 보급하고 솜에서 씨를 뽑는 물레를 발명했습니다. 조선시대 문홍원 홍원은 진주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최경회와 함께 강물에 투신 자살했다. 문희쇠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권율의 휘하로 들어가 역전에 훈공을 세웠던 위세가 용담현감을 지내고 병조 참판에 추중되었다. 근현대 문창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당시 국민의회 대표로 참여하고 초대 교통총장을 지낸 독립운동가입니다. 문양목 재미동포 항일단체인 대동보국회 회장을 지낸 인물로 해외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문일평 사학자이자 언론인으로 한국 근대역사학과 언론계에서 활동했습니다. 문세영 세국어 사전을 펴낸 국어학자로 근대 한국어 사전 편찬의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으로 남평문씨 충선공파 33세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희상
1945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문희상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국가 이전 서열 1, 2위를 모두 남평문 시에서 차지하는 등 더 잘나가는 양상이다. 문대성 1976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국회의원입니다. 문근영 1987 국민 여동생이라 불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배우입니다. 문성근 1953 저명한 영화배우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문소리 1974 칸 영화제 등에서 주목받은 한국의 대표 배우입니다. 문태준 시인으로 현대 한국시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남평문시 출신 인물입니다. 문세윤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코미디언으로 남평문시 이미 여러 매체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